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에서 3살, 5살, 7살 서로 색이 너무 다른 3남매를 키우고 있는 현직 프로페셔널 맘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자아감, 건강한 자존감에 꽃을 피우게 해줄 엄마의 칭찬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다른 분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잘해보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칭찬이 정말 효력이 있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의견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낳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칭찬을 많이 해줘야지 하면서도 칭찬이 사실은 되게 포괄적이고 good job, 진짜 멋있네, 진짜 잘했네, 와 최고 막 이런 식으로만 칭찬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감에 있어서 특히 우리 이제 첫째는 7살이 되고 이제 둘째는 5살인데요. 이 아이들이 자라감에 있어서 이런 포괄적인 칭찬도 좋지만 이 칭찬보다도 이 아이의 영혼 깊이 들어가서 그 아이의 자존감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칭찬의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고 공부하다가 제가 발견한 몇 가지의 칭찬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칭찬을 할 때는 과정에 집중하시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남편이 이제 시드니로 출장을 가고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저하고만 있었어요. 근데 우리 둘째는 되게 액티브하기도 하고 여자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아무튼 남자아이처럼 활동적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혼자 이렇게 스케이트 비슷한 걸 타다가 롤러스케이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거 타다가 이렇게 저희가 판넬처럼 이렇게 잘 짜여놓은 게 있어요. 나무로 이렇게 예쁘게.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자기 갖다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아이가 박은 그 부분에 그 판넬 예쁘게 나무로 이렇게 해놓은 그 판넬 하나가 똑 부러졌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애나벨, 데니, 저 이 3명 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그 판넬을 짜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남편이 그걸 되게 애지중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인테리어상으로 굉장히 예뻤던 판넬인데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빠가 출장을 가자마자 우리 애나벨이 그거를 뽀개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속으로 막 이렇게 되고 애나벨도 되게 활동적인 아이지만 그 순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나벨이 mommy, what should I do? 엄마 나 어떡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나벨 이렇게 부러뜨리는 건 엄마도 지금 솔직히 좀 당황스러워서 뭐라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빠가 화를 낼지라도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돌아오시면 아빠 제가 이 스케이트를 타다가 잘못해서 이거 부러뜨렸어요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시나 아빠가 화를 내거나 아빠가 우리 애나벨한테 하시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두지 말고 네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아빠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우리 애나벨이 아빠한테 혼날 것을 알면서도 애나벨이 아빠한테 가서 아빠 잠깐만 이리 나와봐 그러더니 아빠 손을 잡고 아빠가 만들어 놓은 그 멋진 판넬 이렇게 우든 판넬로 되어 있는 곳에 가더니 Look at this, daddy. 그러면서 이게 자기가 뽀사트린 그 한 판넬 고개에다가 대고 아빠 이거 봐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당연히 아빠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막 화가 올라오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애나벨이 그러는 거예요. I'm sorry, daddy. 미안해요, 아빠. 내가 놀다가 실수로 이렇게 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남편이 되게 허걱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도 감정 조절을 해서 그래, 애나벨. 고마워. 네가 이렇게 아빠한테 말하는 게 무섭고 두려웠을 텐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애나벨을 안아주는 남편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애나벨이 되어서 마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한마디 더 한 게 다음번에도 만약에 네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네가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할 때 아빠나 엄마가 더 기뻐하고 그리고 이걸 같이 셀레브레이트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튼 오늘 이렇게 무서운데도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아주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감동.
칭찬을 통해서 감동을 하게 될 때는 결과보다는,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땐 에나벨은 혼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정말 힘을 다해서 자기가 열심히 판넬로 이렇게 우든 조각으로 이렇게 맞춰놓은 그 판넬을 남편이 굉장히 소중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에나벨이 놀다가 부서뜨린 거니까 혼날 수 있는 결과였는데,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결과에 도달한 그 과정, 그래서 혼날 것을 두려워해서 숨기고 자기 변명이 아니라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 과정, 힘들 수도 있었고 무서울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참 잘했어, 그 용기가 대단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칭찬의 기술, 이것은 얼어붙은 아이의 마음도, 그리고 아이들은 실수를 할 때 특히 얼어붙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빠져나갈 길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숨기지? 아니라면, 특히 엄마나 아빠가 되게 강압적인 분이라면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남한테 이 죄를 넘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변명을 하지? 이런 생각으로 막 머리가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결과가 어찌됐건 너의 과정이 솔직했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네가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에 대해서 정말로 훌륭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칭찬,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칭찬이고, 아이도 다음번에 또 거짓말을 잘못을 했을 때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 변명이 아닌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같은 식으로 만약에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어떠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만약에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영어 시험을 100점을 맞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야 잘했어, 100점이야 100점, 퍼펙트해, 이거보단, 물론 그것도 좋아요, 결과보다는 야 내가 기억하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너 알파벳도 잘 모르고 되게 힘들어했던 거 기억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했어. 진짜 다른 아이들이 10분 공부할 때 너는 1시간 이상 공부한 걸 엄마가 알아. 이렇게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다. 진짜 잘했어. 그리고 그 결과보다는 그 결과에 도달했던 그 과정을 칭찬해 주는 게 아이의 자존감과 그리고 아이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더 드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칭찬의 기술은요, 여러분 혹시 그러신 적 있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힘든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 칭찬할 거리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정말 네가 그러니까 내가 칭찬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아니라, 자, 우리 아이가 정말 칭찬할 거리가 없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의 발상을 전환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냐? 오늘 아침에 우리 에나벨이 월요일 아침입니다. 학교에 가기 싫다며, 그리고 학교에 가기 싫은 그거를 화로 또 막 나타냈어요. 바로 나타냈는데, 제가 아무리 calm down 하고 침착하게 아이를 다스리고 이야기해 보려고 하여도 아이가 문을 열지 않고 심지어는 엄마를 공격하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제 마음을 좋지 않게 했고, 다른 아이들, 특히 우리 데니나 조니에게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큰 혼돈이 있었죠. 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 아이를 그냥 힘으로 눌러버려야 되는 건가? 아, 이건 절대 돼선 안 되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순간에는 너무 엄마를 공격을 할 때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나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에나벨, 지금 네가 한 말이 엄마를 되게 속상하게 하네. 엄마한테 시간을 좀 줘.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큰 숨을 한번 쉬고 어떻게 할까? 사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답은 없었는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고 에나벨의 눈을 봤어요. 에나벨의 눈을 보고, 그 아이는 손을 잡는 것도 눈을 보는 것도 화가 날 때는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눈을 봤어요. 에나벨의 자리에 그 키에 낮춰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에나벨, 엄마는 널 믿어. 네가 respectful하고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도 너의 속상한 감정을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아이가 될 거라고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이가 굉장히 disrespectful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말로 하면 굉장히 싸가지 없게 행동을 했고요. 그리고 한 대 진짜 때리고 싶을 만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너 한번 맞아봐. 이런 싸가지 없는, 이렇게가 아니라 그 아이의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행동에 반대편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나는 이 아이의 디스리스펙트한 모습을 보았지만 그 아이에게 다가가겠어. 난 너와 계속 커넥트 할 거야. 난 너와 소통할 거야. 그리고 난 널 믿는다. 내가 믿는 너의 모습은 지금은 이렇게 엄마를 존중하지 않고 엄마한테 참으로 건방지고 그리고 버릇없게 행동하지만 난 믿어. 네가 언젠가는 엄마를 정말로 존중하고 그리고 엄마에게 너의 속상한 그 마음을 합리적으로 이야기해 줄 거라는 걸 엄마 믿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난 이 자리에 있을 거고 언제까지나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게 저의 어프로치였습니다. 예, 저의 방식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에나벨이 그렇게 감정이 올라오고 그리고 이게 특히 에나벨이 감정이 올라올 때 느끼게 되는 것은 그 아이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자꾸만 더 나쁜 행동을 하는 거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엄마 나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엄마가 나쁜 이유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빵 터지면 그것 봐! 엄마도 나한테 소리 질렀지! 이렇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래 너는 오늘 엄마를 참 존중하지 않았고 버릇없게 굴었어. 그건 제가 인정했어요. 근데 입으로 말하진 않고 제 속안으로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내용. 언젠간 네가 엄마에게 존중하는 모습과 그리고 너의 속상한 마음을 합리적으로 이야기해줄 그날을 엄마는 믿고 너를 믿어. 내가 아는 에나벨은 항상 엄마를 항상 존중하고 그리고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에나벨이라는 걸 엄마는 알아. 엄마는 믿어. 자, 이건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건데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피그말리온이라는 그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기대를 할 때 특히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와 긍정적인 말을 해줄 때 그 사람이 그걸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점차 그 긍정적인 말에 따라서 바뀌어 나간다는 그러한 연구 발표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아이들이 전혀 칭찬의 거리가 없을 때 엄마한테 버릇없이 굴고 엄마에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말을 우습게 알고 이럴 때 그 아이에게 너 왜 이렇게 자꾸만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 지적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교육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아이와 연결을 하시되 연결한 뒤에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아이에게 받았던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부정에 반대되는 이야기 엄마 말을 무시했을 때는 엄마는 누구누구를 믿어. 왜냐하면 엄마가 알고 있는 누구누구는 엄마의 말을 귀담아 듣고 또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생각하고 변할 걸 알기 때문이야. 엄마는 네가 굉장히 엄마를 존중하는 아이라는 걸 믿어. 믿어 의심치 않아. 그리고 난 이곳에서 널 기다릴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 아이가 칭찬할 거리가 전혀 없고 내 마음을 찾고 힘들 때 할 때 그 힘든 내용을 발상에 전환을 하셔서 아이가 싸가지가 없다. 버릇이 없다. 그러면 엄마는 네가 나를 존중할 거라는 걸 믿어. 그리고 아이가 자꾸만 거짓말을 한다. 엄마는 네가 정직한 아이라는 걸 믿고 네가 정직하게 이야기해 줄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아. 정직에는 용기가 필요해. 그런데 난 알거든. 네가 용기가 있는 아이라는 걸. 그리고 아이가 자꾸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원치 않는 일에 반대되는 내가 원하는 그 일을 그 아이에게 긍정적인 예언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부정적인 행동을 해서 칭찬할 내용이 없을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미래를 예언해 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예언하는 대로 긍정적인 예언을 하는 대로 아이는 변해가는 그 모습을 조금씩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정말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무 의도가 없을 때 아무런 칭찬거리도 없고 애들도 이렇게 무방비 상태일 때. 세 번째, 무방비 상태일 때 칭찬의 폭탄을 날려라. 이건 저의 방법인데요. 자, 이건 뭐냐면 사실 저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아이들 운전해서 이렇게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학교에 데려다 줄 때 뒤에서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 지네들끼리 막 이렇게 소곤소곤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근데 그때 저도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운전하고 가면서 싸우지나 말아라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때 사실 오늘은 이렇게 조니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서 조니가 혼자서 조용히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무방비 상태였는데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조니야, 엄마는 내가 조니 엄마여서 너무 기쁜 거 알아? 엄마는
진짜 우리 조니가 엄마 아들이어서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3살짜리가 못 알아듣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혼자서 씩 웃는 걸 제가 백미러로 봤어요. 그리고 나서 평소 같으면은 뭐 유치원 안 갈 거다 아니면은 엄마한테 이렇게 막 클링잉해서 막 찡얼찡얼찡얼 될 텐데 아이가 Mommy, I'm a big boy 그러면서 지 혼자 내려서 여기 유치원으로 혼자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Mommy bye by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아이들도 알거든요. 자기가 칭찬받을 행동을 할 때는 엄마가 칭찬을 주겠구나. 내가 엄마한테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는 혼이 나겠구나. 이런 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을 때 있죠. 의도치도 않았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됐을 때 오히려 무방비 상태일 때 내가 너 때문에 감사해. 내가 너 엄마라서 너무 좋다. 그리고 네가 내 아들이라서 딸이라서 나 엄마 너무 행복해. 이렇게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정말 무방비한 상태에서 쏟아붓는 그 칭찬의 폭격들, 특히 그 존재에 대한 칭찬의 폭격은 아이들이 말을 안 해도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씩 웃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 나는 우리 엄마한테 고마운 존재구나. 아 나는 우리 엄마한테 사랑받는 존재구나. 아 난 참 괜찮은 아이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건 4번째인데요. 아이들을 칭찬하실 때는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과 동시에 또한 아이를 잘했어가 아니라 고마워, 고마워. 모든 걸 다 고마워로 바꾸실 때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아이와의 관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예컨대 우리 데니가 마음이 되게 여려요. 근데 자기 것에 대한 이렇게 자기 소유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거든요.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이런 게 있는데 하루는 우리 막내가 와갖고 데니가 갖고 있는 사탕 1개를 본 거예요. 사탕이 1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막내는 그냥 뺏은 거죠, 데니 거를. 데니 걸 뺏었는데 데니가 막 속상해서 엄마, 조니가 이거 뺏었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얘따 먹어라 이러더라고요. 네 먹어!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보고 제가 데니에게 아유 그래 줘버렸다 잘해버렸다 야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데니야 고마워. 너도 하나밖에 없는 사탕일 텐데 그 귀한 사탕을 동생하고 나눠 먹고 동생에게 그냥 줄 수 있는 너의 그 제너러스한 마음이 그 자비한 마음이 엄마 너무 고맙다. 잘 커져서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사탕 하나 주고 나서 속상했던 데니의 마음이 샤르르르르르 이렇게 녹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신기하게도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물건이 있을 때에도 항상 싸우고 막 서로 막 쥐어뜯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오히려 아이에게 주고 동생에게 나눠주고 저를 이렇게 한번 보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엄마가 또 어떻게 이야기하나. 그때마다 저는 아이들이 어떠한 잘한 행동을 했을 때는 잘했어! 이것도 좋을 수 있지만 잘했어 보다는 고마워. 네가 혼자 먹기에도 아까운 그거를 나눠주는 그 마음이 착한 마음이 엄마 너무너무 고맙다. 정말 잘 커져서 고맙다. 이렇게.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잘했을 때도 고마워. 너가 공부 대신에 나가서 놀고 싶었을 텐데 혼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주니 엄마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네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고마워. 자, 오늘 여러분 저하고 이야기했던 아이의 자존감에 꽃을 피울 수 있는 4가지 칭찬 기술. 첫 번째,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자. 그 과정을 칭찬할 때는 결과가 좋든 나쁘든 칭찬의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 아이가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 칭찬할 거리가 없을 때 그 부정적인 행동의 반대편, 내가 원하는 그것을 긍정적인 예언으로, 피그말리온 효과, 긍정적인 예언으로 엄마 너를 믿어 이렇게 될 것을.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믿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 그리고 3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행동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잘했어! 이게 아니라 잘했어에 상응하는 고마워. 네가 이런 결과를 낳기까지 이렇게 해줘서 엄마 너무 고맙고 네가 너무 멋있고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4번째, 아이가 전혀 무방비 상태였을 때 차를 타고 가는 중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든가 무방비 상태일 때 그 존재에 대한 감사함. 엄마는
누구누구 엄마라서 너무 행복해. 엄마는 누구누구가 내 아들이라서 딸이라서 정말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이렇게 무방비일 때 쏟아붓는 칭찬의 폭격들, 존재에 대한 칭찬의 폭격들, 이 아이의 자존감을 정말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이 아이의 꽃을 피울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저에게는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되니까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